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뻣뻣하고 묵직한 통증이 스치듯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발목이 불안정하게 꺾이는 느낌이 들고 또 어떤 날은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되지요. 당신은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작은 신호들이 관절 건강의 첫 번째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부드럽게 맞물려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정교한 구조입니다. 그 사이에는 연골이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 연골은 신경이 없어 손상되더라도 초기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즉, 당신이 느끼는 첫 불편함은 이미 연골이 일정 부분 닳아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부족이라서 좀 뻣뻣한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절염의 초기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릎 관절은 체중의 3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 70kg인 사람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은 최대 420kg의 하중을 견딥니다. 그래서 단 23kg의 체중 증가만으로도 관절에는 엄청난 부담이 쌓이지요. 이 사실을 처음 들으면 누구나 의외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단순히 살이 조금 찐 것 같을 뿐인데 사실은 무릎과 고관절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분은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빠르게 걷기를 1시간씩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 안쪽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겼고 결국 병원을 찾았죠.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묻는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의 문제는 운동 부족이 아니라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직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관절의 뚝뚝 소리나 약간의 뻣뻣함이 모두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점이지요. 일부 연구에서는 단순한 관절음이 큰 문제와 상관없다고 보고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소리가 관절 구조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괜찮다 혹은 무조건 위험하다가 아니라 평소와 다른 변화가 반복될 때는 반드시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절은 뼈처럼 부러졌다가 다시 붙는 방식으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큰 고통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아침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에서 뚝 소리를 들었나요?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허벅지 앞쪽이 묵직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을 바꿀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어떻게 관절을 망가뜨리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미처 몰랐던 생활 속의 함정들이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 식사 후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며 앉아있고 점심 후에는 졸음이 와서 소파에 기대 앉습니다.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또다시 의자에 앉아있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현대인의 관절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무릎 관절은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90도로 구부리면 관절 내부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2~4~3배 높아집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관절액의 순환도 떨어지면서 연골이 말라버리듯 탄력을 잃습니다. 결국 무릎이 뻣뻣해지고 일어나 걸으려 할 때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 은퇴 후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난 70대 남성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중 일부는 하루에 6시간 이상 TV 앞에 앉아있다가 무릎 통증이 시작됩니다. 움직임이 적다 보니 근육이 약해지고
무릎 주위의 지지대가 무너져 관절 자체가 더 쉽게 손상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앉아있는 게 편한데 왜 무릎이 더 아플까요? 라며 의아해 하시지요. 하지만 앉아있는 동안에도 무릎은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적인 압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명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당,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막히며 당연히 관절에도 혈액과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즉, 오래 앉는 습관은 단지 관절뿐 아니라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 수명까지 줄이는 위험 인자라는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관절염을 일으킨다는 주장과 단순히 운동 부족의 결과일 뿐이다 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관절 건강을 악화시키는 환경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무릎에 이미 약간의 손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절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제가 아는 66세 여성 환자분은 손주를 돌보면서 하루 대부분을 바닥에 앉아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허벅지가 당기고 무릎이 뻣뻣했을 뿐이었지만 몇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MRI 검사에서 초기 퇴행성 관절염이 발견되었지요. 만약 이분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만 했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V를 보실 때는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30분마다 알람을 맞춰서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 각도를 90도보다 살짝 넓게 하여 압박을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오늘도 몇 시간째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한번 바라보시길 권합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관절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당신의 무릎을 수년간 더 건강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평소에 걷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빠르게 걸을 때 무심코 발뒤꿈치를 세게 찍으며 걷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발끝이 바깥쪽으로 벌어지거나 안쪽으로 모아지는 습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걸음걸이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무릎과 고관절, 척추까지 연결된 정교한 움직임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관절에 큰 영향을 끼치지요. 잘못된 걷기 습관의 대표적인 문제는 하중 불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진 오리걸음은 무릎 안쪽 연골에 과도한 압력을 줍니다. 반대로 발끝이 안쪽으로 모이는 안짱걸음은 무릎 바깥쪽과 발목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연골이 한쪽으로만 닳아 관절이 비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오자형 다리나 X자형 다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은 퇴직 후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무릎 바깥쪽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자세 분석을 해보니 이분은 발끝을 안쪽으로 모아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패턴으로 걸으면서 무릎 바깥쪽 연골이 집중적으로 닳아 있었던 것이지요. 열심히 걷기만 하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라는 그의 탄식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걷기의 또 다른 함정은 충격 흡수 부족입니다. 발 뒤꿈치를 세게 찍으며 걷는 습관은 무릎과 고관절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마치 매번 작은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아서 연골과 인대에 미세한 손상을 반복적으로 남깁니다. 반대로 발끝으로만 걷는 습관도 문제인데 종아리 근육은 긴장되지만 무릎은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걷기에 정답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걷는 방식보다 얼마나 자주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는 걷기의 질이 나쁘면 양이 많아도 오히려 관절을 망친다고 경고하지요. 따라서 중요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무작정 많이 걷는 것보다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시선은 정면, 어깨는 편안히,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기,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서로 부드럽게 내딛기입니다. 무릎은 과도하게 펴지거나 꺾이지 않도록 하고, 보폭은 자기 키의 0.4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키 160cm라면 보폭은 약 64cm 정도가 가장 안정적이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걷는 연습을 거울 앞에서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스스로의 자세를 관찰하면 틀어진 습관을 금세 교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평지 걷기입니다. 오르막이나 계단보다 평지가 무릎 충격을 줄여주고 균형 잡힌 걸음을 배우기에 가장 안전하지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천천히 오래 걷기보다 짧게라도 자주 걷기가 관절에는 더 이롭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무리해서 걷기보다 하루 20분씩 3번 나누어 걷는 것이 무릎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줍니다. 혹시 당신도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발끝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바깥으로 혹은 안쪽으로 틀어져 있지는 않은지, 무릎이 과도하게 꺾이지는 않는지요. 작은 교정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 무릎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값진 보험이 될 것입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섰을 때 숫자가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당연히 살이 찌는 거지라며 스스로 위로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관절은 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무릎과 고관절은 체중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단 몇 킬로그램의 증가는 수십 킬로그램의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체중 1kg이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은 걸을 때 약 3-4kg, 계단을 오를 때는 무려 6kg 이상의 추가 하중을 받습니다. 즉 5kg급이 늘어나면 계단을 오르는 순간 무릎에는 30kg 이상의 짐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조금 살쪘을 뿐인데 무릎이 왜 아플까? 라는 질문의 답은 이미 수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은퇴 후 손주를 돌보면서 군것질이 늘고 체중이 4kg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연골이 얇아진 초기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었지요. 그분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체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릎도 예전 같아질까요? 사실 연골은 한 번 다르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중을 줄이면 그 순간부터 관절이 받는 압박이 감소하기 때문에 통증 완화와 진행 속도 늦추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살이 찐 위치에 따라 무릎 손상의 정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부 비만처럼 배에 지방이 몰리면 단순히 체중 압박만이 아니라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관절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즉, 무릎은 두 가지 타격을 동시에 받는 셈이지요. 학계에서도 비만을 단순한 기계적 부담뿐 아니라 염증성 질환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체중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관절염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근육량, 생활 습관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은 체중 관리가 관절 보호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살을 빼라는 말보다 무릎에 지고 있는 짐을 덜어드리자는 겁니다. 실제로 3kg로만 감량해도 무릎이 훨씬 가벼워지고 걷는 것이 편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중 조절은 약도 수술도 필요 없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이자 예방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중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소식 시관이 중요합니다. 밥 공기를 살짝 줄이고 간식을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체해보세요. 둘째,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음식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줍니다. 셋째, 꾸준한 가벼운 운동이 필수입니다.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 수영, 실내 자전거, 평지 걷기 같은 운동이 가장 적합하지요. 마지막으로 체중을 재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체중계를 확인하면 작은 변화에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무릎은 당신의 몸무게를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도 나이 들어서 조금 찐 거야 라며 방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1kg만이라도 줄여보세요. 그 1kg이 무릎에는 수배의 가벼움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시작이 관절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며 땀을 내고 하루 수십 층을 오르는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시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심폐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무릎과 고관절에는 의외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릎은 평지를 걸을 때보다 계단을 오를 때 훨씬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 체중의 약 3의 4배가 실리던 무릎은 계단을 오르는 순간 6배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즉, 몸무게 70kg인 사람이 계단을 오를 때는 400kg이 넘는 힘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셈이지요. 내려올 때는 그보다 더 큰 충격이 그대로 실려 연골과 인대에 손상을 남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무릎이 더 아프다는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67세 남성 환자분은 고혈압 관리 차원에서 매일 아파트 15층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무릎 앞쪽 통증과 계단을 내려올 때의 극심한 불평함 때문에 병원을 찾았지요. 검사 결과는 슬개 대퇴관절, 무릎 앞 연골내 손상이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에 해가 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물론 학계에는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계단 오르기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관절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이미 연골이 약한 사람이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는 계단 운동이 되려 독이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개인의 관절 상태에 맞는 운동 선택이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미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무리한 계단 오르기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평지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처럼 충격이 적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만약 계단을 꼭 이용해야 한다면 짧은 층수만 오르고 내려갈 때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전체를 디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끝만으로 계단을 딛는 습관은 무릎 전방에 과도한 압박을 주어 손상을 촉진합니다. 또 손잡이를 살짝 잡고 상체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력에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오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단은 운동 도구가 아니라 이동 수단으로만 생각하세요. 운동 목적이라면 차라리 공원 산책길이나 평지를 선택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무릎은 자동차 타이어와 비슷합니다. 한번 크게 다르면 교체하지 않는 이상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과한 계단 운동은 절대 무릎 건강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건강을 위해 일부러 계단을 여러 층 오르셨나요? 그렇다면 내일은 평지를 걸어보시길 권합니다. 걷기 속도를 조절하며 30분 정도만 꾸준히 걸어도 심폐기능은 충분히 강화되고 무릎에는 훨씬 적은 부담이 가해집니다. 건강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신은 신발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낡아서 밑창이 닳아있는 신발을 여전히 신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편하다는 이유로 쿠션이 거의 없는 슬리퍼를 집 밖에서도 자주 활용하시나요?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릎과 척추까지 이어지는 관절 건강의 첫 방어선입니다. 잘못된 신발 선택은 그 자체로 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숨은 원인이 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쿠션 부족입니다. 발바닥은 땅과 직접 닿는 부위이기에 충격을 흡수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얇고 단단한 신발 혹은 오래 신어 쿠션이 다 닳아버린 신발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걸을 때마다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고관절로 전달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연골이 이미 얇아져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크게 느껴지고 손상도 빨리 진행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입니다. 많은 여성 환자분들이 젊을 때부터 하이힐을 즐겨 신다가 60대 이후 무릎 통증을 호소합니다. 굽이 높으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무릎 앞쪽 연골과 인대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슬개골 통증 증후군이나 관절염이 조기에 찾아오기도 하지요.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겉멋을 위해 굽이 높은 구두를 오래 신으면 발목과 무릎의 정렬이 흐트러져 관절이 불필요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저는 70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오셨는데 평소 외출할 때마다 5cm 이상의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다니셨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앞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구두 대신 쿠션감 있는 운동화를 신도록 권유했고 몇 달 뒤 다시 배웠을 때는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신발 하나가 관절 통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그분도 무척 놀라셨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신발이 관절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신발이 관절염 진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잘못된 신발이 보행 패턴을 바꿔 결국 관절 손상을 촉진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접하다 보면 신발 교체만으로도 통증이 줄고 보행이 안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점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발이 좋을까요? 첫째, 충분한 쿠션과 탄력 있는 밑창이 있어야 합니다.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반발력을 제공해 무릎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발에 맞는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너무 크거나 작은 신발은 보행 패턴을 흐트러뜨려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셋째, 뒤꿈치 높이는 2.3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완전히 납작한 신발도 좋지 않고 너무 높은 굽도 위험합니다. 넷째,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고르세요. 미끄러짐은 곧바로 넘어짐으로 이어지고 골절과 관절 손상의 큰 원인이 됩니다. 실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발을 고를 때 단순히 가볍고 편한 것만 따지지 마시고 실제로 신은 채 매장에서 5분 이상 걸어보세요. 발이 흔들리거나 무릎에 미묘한 불평함이 느껴진다면 그 신발은 피해야 합니다. 또 1년 이상 신은 운동화는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쿠션 기능이 거의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니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당신의 신발장은 지금도 오래된 신발로 가득 차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신발 하나가 무릎 10년을 지킬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무릎은 발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면 몸을 크게 늘려본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거나 의자에서 오래 앉은 뒤 허리를 한번 펴는 정도가 전부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스트레칭이 부족한 생활은 근육을 경직시키고 그 결과 관절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관절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릎이든 어깨든 주변 근육과 인대가 함께 협력해야만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굳어 있으면 관절은 움직일 때마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쿠션이 딱딱하게 굳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뻣뻣함으로 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절의 미세 손상이 반복되어 결국 통증과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남성 환자분은 이런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은퇴 후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 생활을 하셨지요. 어느 날부터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를 때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관절 자체보다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지나치게 뭉쳐 관절이 받는 충격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육 이완 운동을 시작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증상이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스트레칭이 단순히 관절 부담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혈액순환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굳으면 혈관이 압박을 받아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관절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떨어집니다. 이는 연골의 재생과 회복을 늦추는 요인이 됩니다. 즉,
근육의 유연함은 곧 관절의 회복력과 직결되는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스트레칭이 실제로 관절염을 예방한다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의 퇴행 속도를 늦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진료 현장에서 본 환자들의 경험은 분명합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관절 통증 호소가 훨씬 적고 생활의 질도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까요? 첫째, 아침 기상 후 간단히 목과 어깨, 무릎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둘째,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허벅지 뒤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무릎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잠자기 전 종아리와 허리를 가볍게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숙면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통증 없는 범위에서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관절은 기계의 경첩과 같고 근육은 그 경첩에 바르는 기름이라는 말이지요. 기름이 마르면 경첩이 삐걱거리듯 근육이 뻣뻣해지면 관절도 소리를 내고 아파집니다. 반대로 기름칠이 잘 되어 있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무릎이 유난히 무겁고 걷고 난 뒤 뻣뻣함이 오래 지속되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스트레칭을 생활에 더하는 시점입니다. 하루 5분, 작은 습관이 관절을 수년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관절은 움직일수록 오래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절은 우리 몸에서 늘 묵묵히 움직임을 담당하지만 이상이 생기면 아주 은근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너무 미세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작은 경고음을 무시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관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호는 아침에 느끼는 뻣뻣함입니다. 밤새 움직이지 않다가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고 몇 분간은 걸음이 어색하다가 조금 움직이고 나서야 풀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관절 내부에서 염증이 시작되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붓기입니다.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전날보다 약간 부풀어 오른 느낌이 드는데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절액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관절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붓기가 생기면 반드시 의학적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리입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뚝,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거나 움직일 때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지요. 모든 소리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관절 내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무해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와 함께 통증이나 붓기가 동반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1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몇 달 동안 무릎이 아침마다 뻣뻣했지만 좀 움직이면 괜찮아지니까 라며 참고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단에서 무릎이 갑자기 꺾이면서 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결국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중기 퇴행성 관절염이었지요. 만약 그분이 초기 경고음을 무시하지 않고 일찍 진료를 받았다면 수술까지 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의학계에서도 이러한 초기 신호의 해석에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경미한 뻣뻣함과 소리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는 작은 변화라도 반복되면 반드시 초기 병변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증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입니다. 하루 이틀 있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나 10분 이상 무릎이 뻣뻣한가? 2. 걸을 때 무릎에서 반복적으로 소리가 나면서 불편한가? 3. 같은 부위가 자주 붓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의사와 상담해야 할 때입니다. 관절은 자동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행 중에 작은 이상음이 들리면 즉시 정비를 받아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절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평생 관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아침 무릎이 유난히 뻣뻣하지 않았나요? 그 신호는 무심코 흘려보낼 작은 불편이 아니라 관절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SOS일지 모릅니다. 지금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순간 앞으로의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손가락을 움직일 때 나는 뚝, 우두둑 하는 소리, 당신도 자주 경험하시지요? 어떤 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시원하다며 일부러 손가락을 꺾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혹시 관절이 망가진 것은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과연 건강에 해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무해한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의학계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가장 흔히 알려진 설명은 기포 이론입니다. 관절 안에는 윤활작용을 하는 관절액이 있는데 여기에 녹아있던 가스가 순간적으로 터지면서 소리가 난다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탄산음료 병을 열 때 기포가 터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관절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리만 난다면 대체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반복적으로 나는 관절 소리가 단순한 기포 현상이 아니라 연골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인대가 관절 구조에 걸리면서 나는 소리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소리와 함께 통증, 붓기, 뻣뻣함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기포 현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관절염의 초기 징후일 수 있으며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남성 환자분은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데 시원해서 일부러 자꾸 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는 계단을 오를 때 극심한 통증이 생겨오셨지요. MRI 검사에서 무릎 연골의 마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게 악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리를 무조건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관절음만으로 병을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의 무릎에서도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의사들은 특히 60세 이후에는 반복되는 관절음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연골은 얇아지고 작은 소리조차 구조적 이상을 의미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리 자체보다 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을 보셔야 합니다. 만약 소리만 있고 전혀 통증이 없다면 큰 문제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무릎이 붓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프다면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리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억지로 소리를 내려고 관절을 꺾지 말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시원할 수 있지만 관절 구조에 불필요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이 받는 충격이 줄어들어 소리도 덜 나게 됩니다. 셋째, 체중 조절 역시 효과적입니다. 관절에 실리는 하중이 줄어들면 소리와 통증이 함께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문화권에서는 관절 소리를 몸이 풀린 신호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절 소리는 무조건 나쁜 것도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단, 그것이 당신 몸의 변화를 알려주는 힌트일 수는 있다. 혹시 당신도 오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무릎에서 반복적으로 뚝 소리를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소리를 무심히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작은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길 권합니다.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순간 앞으로의 관절 건강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몸을 만든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절 건강과 식습관의 연관성은 간과하곤 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관절의 염증 반응이 달라지고 회복 속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즉, 매일의 식탁이 무릎과 고관절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관절에 해로운 음식부터 살펴봅시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달콤한 과자, 빵, 탄산음료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로 인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촉발됩니다. 염증은 곧 관절을 붓게 하고 연골을 손상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또 과도한 붉은 고기와 가공육 역시 문제입니다. 햄, 소시지, 삼겹살 같은 음식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염증을 악화시키고 관절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관절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여 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닭가슴살, 두부, 생선, 달걀 등은 노년기에 꼭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린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은 주 2세 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색깔이 진한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관절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블루베리, 체리, 귤 같은 과일 역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요. 특히 체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아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점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식습관이 관절염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은 꾸준한 식단 관리가 관절 통증과 삶의 질에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고 보고합니다.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면 후자의 의견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바꾼 환자들이 통증 완화와 움직임 개선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빵과 커피로 아침을 해결하고 저녁에는 고기를 과식하곤 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해 아침에는 삶은 달걀과 채소, 점심에는 생선과 밥, 저녁에는 가벼운 샐러드를 중심으로 바꾸자 불과 2달 만에 통증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환자분은 약보다 음식이 더 큰 약이었네요 라며 웃으셨지요.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을 포함시키기. 2. 식탁에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색깔 채소를 올리기. 3. 가공식품은 줄이고 되도록 집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기. 4. 물을 충분히 마셔 관절에게 원활한 순환을 돕기. 관절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수술을 하지 않고도 매일의 식단만 바꿔도 관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삼겹살 대신 고등어 구이를, 달콤한 케이크 대신 상큼한 귤을 선택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무릎을 수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원래대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고 회복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입니다. 먼저 찜질 습관을 권합니다. 무릎이나 어깨가 뻣뻣하고 불편할 때 따뜻한 찜질팩을 15분 20분 정도 데워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반대로 갑자기 붓거나 통증이 심하게 시작되었을 때는 냉찜질이 효과적입니다.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10분 정도 데워주면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통증 조절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올바른 의자 높이입니다. 의자가 너무 낮으면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면서 압박이 커지고 너무 높으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불안정합니다. 가장 좋은 높이는 앉았을 때 무릎 각도가 약 100개의 10도가 되는 정도입니다. 집에 있는 의자가 맞지 않다면 작은 방석을 깔아 높이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수면 자세입니다. 관절은 잠자는 동안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은 옆으로 누워 잘 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관절의 뒤틀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두어 척추와 골반의 압박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수면 자세만 바꿔도 아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작은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곧게 펴고 10초간 유지하는 무릎 신전 운동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강화됩니다. 근육은 관절의 보호대이기 때문에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이 덜 상합니다. 실제로 저는 70대 환자분들께 하루 5분씩 이 운동을 권유하는데 몇 달 후에는 계단을 훨씬 편하게 오르내리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자주 듣습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와 휴식의 균형입니다. 섹션 4에서 다루었듯 체중 증가는 관절에 큰 압박을 주지만 과도한 활동도 역시 해롭습니다. 중요한 건 적절한 균형입니다. 하루 일정 시간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일정 시간은 무릎을 쉬게 하는 것이 관절 회복의 열쇠입니다.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계속 움직이지 말고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서와 마음가짐도 관절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반대로 편안한 마음,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은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무릎을 아끼는 것과 마음을 아끼는 것은 같은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규칙적인 체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무릎 상태를 관찰해보세요. 붓기는 없는지, 소리가 심해지지는 않았는지, 아침 뻣뻣함은 몇 분이나 지속되는지 기록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기록이 모이면 당신의 관절 건강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순간 의료진과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무릎이 무겁고 움직임이 답답하셨나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작은 생활법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내일 아침에 가벼운 걸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관절 회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관절을 망가뜨리는 습관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앉아있는 자세, 잘못된 걷기, 체중 관리, 신발 선택, 식습관, 스트레칭 부족. 어쩌면 당신은 이미 몇 가지 습관을 무심코 이어가며 관절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관절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의 작은 변화가 충분히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은 단순히 무릎 통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걷기가 힘들면 외출을 줄이게 됩니다. 외출이 줄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고 결국 마음까지 위축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관절 통증은 노년층의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즉, 무릎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움직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릎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합니다. 걷는 기쁨, 산책의 여유, 손주와 손잡고 공원을 거니는 행복, 여행지에서 계단을 오르며 느끼는 설렘, all of this begins with 건강한 관절입니다. 혹시 지금 무릎에서 나는 작은 소리를 무시해 오셨나요? 혹은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통증을 당연히 받아들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관절의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변화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루 30분 평지 걷기, 아침과 저녁 5분 스트레칭, 체중 1kg로 줄이기, 오래된 신발 대신 쿠션 좋은 신발로 교체하기, 염증을 줄이는 음식으로 식탁을 바꾸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관절은 점점 더 튼튼해지고 당신의 삶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칭을, 내일은 식습관을, 모레는 의자 높이를 조정하는 것처럼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당신이 앞으로 더 많은 길을 걸으며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날 공원의 신선한 바람,
가을 단풍길의 산책, 겨울 손주와 함께 걷는 눈길, 이 모든 순간을 지키는 열쇠가 바로 지금의 선택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바꾼다면 내년 이맘때 당신은 통증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을 겁니다. 숨이 차지 않고 무릎이 버거워하지 않으며 마음껏 세상을 누비는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 모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